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CMBS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CMBS라는 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을 가지고 찍은 채권인데 이게 다음 금융위기의 진원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사실 결론은 이렇습니다. 4월, 5월 달 시장이 약간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지만 이 CMBS를 가지고 리만 사태급의 금융위기를 얘기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CMBS 때문에 뭐 조정이나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게 금융위기로 이어진다는 생각엔 좀 동의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CMBS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먼저 볼게요. CMBS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로 상업용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는 것도 맞아요. 지금 거래 건수를 보면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만큼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빠져 있고 거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실률도 몇 년 만에 최고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안 팔리고 가격 빠지고 공실이 많으니까 부동산 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CMBS 홀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 빠지고 판매가 안 되니까 원금을 받아야 될 때 물건을 못 팔 수도 있겠다. 물건 못 팔면 내 돈 못 받네? 이런 걱정하는 게 당연하고요. 공실률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차주가,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또는 임차인이 이자를 못 갚거나 임대료를 못 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나중에 이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이 근거가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못 갚고 연체를 하면 CMBS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자를 못 받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거래가 안 되니까 만약에 CMBS 내가 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물건 팔아서 원금 주면 제일 깔끔한데요. 만약 물건이 좀 안 팔린다고 하니까 그럼 결국은 은행에다가 다시 롤오버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보다 지금 이자율이 많이 올라왔을 거기 때문에 롤오버도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롤오버를 만약에 비싼 이자에 하게 되면은 그 지분 투자한 사람도 뭐 이렇게 되는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되게 합리타당하고요. 여기서 또 불을 붙인 게 뭐냐면 만기 데이터를 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CMBS가 발행이 정말 많이 됐더라고요. 20년, 21년 특히 많이 됐는데 올해 23년에 CMBS 만기가 작년에 7배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이 돌아오고요. 내년 만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건물이 안 팔리고 가격도 빠지고 공실도 없고 다 좋은데 만약에 만기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2, 3년 후면은 괜찮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아직 만기가 남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요. 그때 되면 다시 장이 좋아질 거니까 해결할게요라고 하면 투자자들이나 뭐 은행들이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내년에 만기가 많다 보니까 하필 어려울 때 만기가 많으니까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충분히 사람들의 걱정을 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걱정이 당연히 변동성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위기급의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공실률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격이 빠졌어요. 판매가 안 됐어요. 이게 차주가 진짜 이자를 못 갚는 거랑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요즘에 뭐 좀 잘 안 나가는, 옛날엔 잘 나갔지만 지금 잘 안 나가는 동네에 가보면 1층, 2층 이런 데 공실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도. 근데 그 공실이 많다고 해서 건물값이 많이 빠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 모기지에 비해서 대출이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체 모기지 대출 규모가 한 18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 주거용이 12조 달러고 사목용 6조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업용 건물 이 시가총액이랑 주거용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미국도 비슷하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LTV가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상용 부동산은 오랜 기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바꿈이 덜하죠.
집은 이사 가고 우리로 치면 전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주 바뀌지만 오래된 건물도 많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건물을 개발하거나 누구한테 팔 때만 상업용 대출을 일으키거나 CMBS를 찍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공실률이 높다라는 이유, 가격이 빠졌다라는 이유, 그리고 판매가 안 된다는 이유로 바로 연체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론에 보면 2월 달 미국의 CMBS 연체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가 거짓은 아니에요. 올해 2월 CMBS 연체율이 3.1% 정도 되고요. 1월이 2.9%였습니다. 거의 뭐 20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적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작년 2월 연체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얘기 안 하고 있는 건 프레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정말 좋은 사이트고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자주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사이트입니다. 가보시면 미국의 그러니까 CMBS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나오는데요. 물론 아직 4분기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서 뭐 1분기 다를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겠죠. 하지만 작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뭐 리만 때든 뭐든 뭐 이런 게 아니라 평소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1분기에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한 사람들이 아직은 돈을 갚을 만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고 상황이 안 좋은 게 반드시 연체율의 급등으로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중소형 은행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금융위기급의 문제가 터지려면 우리가 GSIB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스템의 중요한 은행, 글로벌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스들이 이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만약에 정말 대출을 많이 해줬을 거고 못 받으면 자본 이렇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의 상업용 대출의 3분의 2 정도를 중소형 은행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시티는 심지어 구제금융을 받았고 다른 많은 대형 은행들이 구제금융까지는 안 받았지만 나쁜 자산을 좋은 가격에 연준이 아니라 그 무슨 정리공사에 팔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규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대형 은행들은 모기지 비중 자체가 되게 낮아요. 근데 누군가는 빌렸어야 하니까 그거를 중소형 은행들이 많이 해준 거죠. 반대로 말하면 정말 냉정하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문제가 터진다고 해도 이 문제는 오히려 중소형 은행에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소형 은행이 망하는 건 정말 그 은행의 예금을 갖고 있거나 중소형 은행에 투자한 분들한테는 슬픈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금융위기가 되려면 이런 초대형 은행들의 문제가 생겨야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역은행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는 정말 열심히 리서치를 하시고 그 종목에 완벽히 알아야 하시고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자고 하는 게 분명히 지역은행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되면 다 오를 건데 저희는 그 정도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은행은 잘못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주주들을 먼저 날리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CMBS 문제나 이 상호형 부동산 문제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파생의 영향이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 리만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여기 주택이 문제였죠.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문제였는데 더 문제가 되던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숏이라는 영화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 서프라임 모기지를 빌려서 그걸 CDO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만든 CDO 스퀘어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CDO를 베이스로 한 CDO도 나왔었는데 만듭니다. 팔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투자자한테도 팔지만 무슨 짓을 했냐면 은행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약간 짰다고 해야 되겠죠. A라는 은행이 B에 있는 사람한테 팔고 B는 C에 팔고 C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판 거죠. 어떤 게 좋냐? 나는 이 파는 사람, 영업하는 분은 팔았잖아요. 수수료 땡기죠. 이 사람은 여기다 팔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해먹었기 때문에 대형 은행들이 CDO를 드립다 많이 남의 걸 갖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 CDO AAA 신용등급을 준 신용평가사들도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리만이라고 하는 회사가 망하고 나니까
서로 누구의 CDO, 그러니까 누구의 이 상품이 문제인지를 모르겠으니 전부 위축이 되는 거죠. 절대 돈 안 빌려주고 하루짜리 콜금 뭐 이런 것도 안 되면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완전 금융위기가 세게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 CMBS라는 걸 찍어서 서로 돌린 게 아니라 투자자한테 팔거나 뭐 다른 나라 투자자한테 팔거나 이랬습니다. 진성 매각이 많이 됐어요. 정말 슬픈 얘기지만 예를 들어 블랙스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펀드 만기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안한데 만기가 됐지만 돈 못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금 못 주고 이자만 줄게 이러면 이 투자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뭐 소송하고 이래야 되는데 못 줘 이러면 그냥 앞으로 블랙스톤 안 써야지 이렇게만 되는 거거든요. 블랙스톤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전 세계에서 부동산 펀드 중에 뭐 제일 큰 편에 드니까 배짱인 거죠. 뭐 나중에 좋아지면 또 누구한테 돈 맡기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거거든요. CMBS도 비슷한 게 만약에 CMBS 발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원금을 못 갚는 일이 생겼다고 치죠. 뭐 올해 만기가 돼서 미안한데 내 부동산 못 팔았다. 그리고 은행이랑 뭐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해주더라. 그래서 다시 원금 못 갚을 건데 투자자 너희들 어떡할래? 이자 받으면서 좀 연장해 줄래? 아니면 뭐 디폴트 낼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자는 그 투자한 거를 뭐 상각 처리하거나 아니면 연장을 울며 겨자며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건 시스템 위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뭐 금융기관에 뭔가 서로 간에 연결된 게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생에 관련된 영역이 적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로 공실률이 올라간 게 연체율에 직접 연결이 없고 두 번째로는 중소형 은행이 많이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파생 관련된 영향이 적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CMBS 얘기 좀 드렸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어떤 점이 그래도 좀 더 위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꼭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